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좀 IR을 도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이 계속 뜸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을 보면서 사실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지난 시황이랑 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의 시작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황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9월쯤 되면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8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9월부터 좀 슬슬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P가 지난 금요일 날에 갑자기 급락을 했죠. 그래서 급락을 한 이후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반등이 세지 않았고 계속해서 좀 조정장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그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그 급락을 했다가 월요일에 반등을 했지만 이제 반등하는 폭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시장도 그래요. 비트코인 시장도 그 한번 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거의 엄청나게 올랐다가 갑자기 조정을 받고 현재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적으로 모든 자산군이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조정의 이유가 각기 다른 게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규제 리스크, 그러니까 원래 그 대주주 양도세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갑자기 역행을 했죠. 갑자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해 버렸고요. 그리고 배당 분리 과세 이것도 원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현재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국장의 조정 이유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이죠. 글로벌 시티그룹이 최근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이 세제 개편이 시장에 오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이 코리아 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밀고 있는 게 기업 가치를 이제 디스카운트하는 거를 좀 해소를 해서 가치를 제고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180도 반대 방향으로 나가 또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아 신흥국 비중을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이 과세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여러 시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게 제 예상보다도 더 빨리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이 지난 금요일 나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쇼크를 줬죠. 쇼크를. 그죠? 갑자기 고용이 엄청나게 덜 늘어난 걸로 집계를 되면서 이제 진짜 미국 고용 꺾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준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존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7월 고용지표가 실망스럽기는 하나 여전히 강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즉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크게 반등을 주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글로벌의 상황은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려운 장세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시황 분석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는 건데 사실 시황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이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때가 옵니다. 사실 그 저라는 사람도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뭐라 말을 해야 되느냐?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정치적인 것도 껴있고요. 특히나
이 세금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엄청 크죠. 사실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그 물가 데이터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뭐 이제 매주 목요일 나오는 실업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지만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운 장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럴 때는 사실 투자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크로를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매크로를 투자에 활용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베팅을 강하게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베팅을 강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관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관망할 줄 알아야 돼요. 관망이라는 건 뭔 뜻이냐, 첫 번째 현금 비중 좀 늘리시거나, 그러니까 최근까지 강세장 올라타신 분들은 슬슬 현금을 좀 늘리셔서 차익 실현하시거나, 혹은 리스크 관리, 해지 포지션 구축하는 걸 강화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저희 VIP처럼 풋 옵션 매수하는 걸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채권이나 금 같은 이제 그런 안전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시거나, 혹은 아예 모르겠으면 시스템 트레이딩, 그러니까 퀀트를 통해서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냅두거나, 즉 내 판단을 그냥 하는 거를 유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투자는 포커랑 되게 비슷한 건데, 포커판에서 우리가 포커패를 받았는데 현재 어떻게 베팅할지 모르겠다, 상대패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패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하면은 그때는 베팅을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베팅 사이즈를 줄이고, 심지어 폴드라고 하죠. 폴드가 뭐냐면은 이제 패를 던지는 거죠. 이제 난 이 판 안 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게 사실 진짜 고수가 하는 플레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이렇게 관망할 줄도 아는 게 진짜 고수가 하는 플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좀 관망 중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포지션은 많이 줄였고, 퀀트 비중 늘렸고, 해지 포지션 늘렸고, 이렇게 현재 지금 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 전망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1개월 뒤, 그러니까 이번 8월 어떻게 될지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정 받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조정이 깊어져서 아예 내리 꽂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장기 전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체에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황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제가 장기 시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라든가, 혹은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증시에 역행하는 트렌드거든요. 증시 역행하는 트렌드. 사실 우리가 그 세제 혜택도 그렇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증시랑 역행하는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도 이걸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동성을 건들게 되죠. 그러니까 대출을 조이게 되고, 그리고 그 금리를 덜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주목하는 게 중요한데, 정치는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실해지고 나서 베팅을 늘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늦습니다. 그래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베팅을 먼저 해가지고 바닥을 잡겠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와서 무릎쯤에 사가지고 어깨에서 파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 크립토인데, 사실 크립토는 스테이블 코인 확대가 지금 이미 되고 있죠. 그 미국에서 법안 통과도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걸 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가 트렌드예요. 왜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미국 국채 매수 수요가 없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더리움 기반 체인이 계속 늘어날 거고, 이거는 저는 메가 트렌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래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기존 크립토 사이클대로면은 지금은 알트장이 올 때가 아니긴 한데 이제 이 기존 크립토 사이클을 깨고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이 크립토의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짧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현재는 조정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매크로를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 이럴 때는 좀 더 데이터를 보고 명확한 어떤 방향이 나왔을 때 그때 베팅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8월이죠.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휴가 다녀오시면서 이럴 때는 주식을 좀 잊으시고 그냥 휴가 다녀오시고 그리고 다녀오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이 주식을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조금 더 방향성이 명확해질 테니까요. 저도 현재 IR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주식을 요즘 좀 많이 못 보고 있긴 한데 오히려 좋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럴 때는 좀 쉬면서 관망하다가 좀 베팅할 기회가 크게 나오면 그때 베팅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투자도 그렇고 포커도 그렇고 이기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겠고 IR 마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다시 유튜브 돌아와서 유튜브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